네, 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주간 부동산 시황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봄이죠? 네. 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성수기가 다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부동산 대책이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보이면서 지금 기대를 끌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부동산 시황 우선 매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소폭 반등 이후 힘에 부친 모습인데요. 수요자들은 급매물이 소진된 후 오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가 4월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이 관망세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대책의 강도와 내용을 보고 거래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여서 관망세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매수 시장 역시 관망세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장은 반대로 0.12%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주간 가격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하락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0.01% 하락해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신도시는 국지적인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금주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좀 둔화됐군요. 하지만 오름세를 아직 보이고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그 매매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서울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금천구가 마이너스 0.16%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구로와 동대문 그리고 마포, 은평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금천 지역을 보면 금천 지역은 독산동의 각산 그리고 또 시흥동의 남서울 힐스테이트 I1이 한 주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가량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급매물 위주로 거래됐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를 반등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송파 그리고 강남은 각각 0.07%, 0.02% 올랐는데요. 매수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저가 매물 거래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송파 지역에서는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장미 1차 등이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오른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 강남은 대치동 은마 그리고 압구정동 신현대 등이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른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재건축 지역만 좀 오르고 다른 지역은 좀 하락을 했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신도시와 그 외 지역 매매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도시는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있었지만요. 시세는 여전히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수세가 많지 않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용인과 화성, 고양, 안양, 인천시 등이 0.01에서 0.03% 하락했습니다. 용인 지역은 거래 부진으로 중대형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성북동의 성남마을 늘푸른 벽산 71, 그리고 풍덕천동의 진산마을 삼성 레미안 7차 등이 가격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그린빌 4단지가 이번 주 250만 원가량 떨어졌고 고양은 화정동 달빛극동, 달빛현대 등이 2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급매물이 간간히 거래되기도 했지만요. 신도시 지역에서는 매수세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매매 시장을 보면은 그 신도시가 전반적인 보합을 수도권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전세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땠습니까? 네, 전세 시장은 봄 이사 수요가 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재계약이 늘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가는 지역별로 서울이 0.05% 올랐고 또 수도권과 신도시 지역에서 각각 0.02%씩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성동구가 0.1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강서와 용산, 서대문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구는 도심 직장인 수요를 기반으로 옥수동 레미안 옥수 리버젠, 행당동 대우프로지오 등이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네. 강서 지역에서는 신혼부부 수요가 움직였는데요. 중소형 전세값이 들썩였습니다. 등촌동 대림, 마곡동 벽산 등이 25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가격이 올랐고요. 용산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세 물건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전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봄이 스철이 되면서 이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군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서울 외에 신도시나 수도권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신도시는 분당만 0.04% 오르고 나머지는 계속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세 물건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소형 전세 매물 찾는 수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전세 물건이 부족한데요. 분당만 0.04% 올랐습니다. 순회동의 파크타운 서안, 야탑동의 장미현대 등이 2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의왕이 0.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과 용인, 남양주, 수원 등이 0.03에서 0.05% 정도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의왕 지역을 보면요. 내손동의 포일자이 이편한 세상 등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전세가가 올랐고 인천은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도림 아이파크 그리고 서창동의 서창자이 등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폭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음 주에 정부 그 부동산 첫 대책 발표죠.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주겠네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최 기자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